한 주간 재계 수장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CEO 풍향계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빅데이터 알고리즘 공유 의사를 밝힌 황창규 KT 회장, 또 임금 전액을 반납한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등을 남현호 노은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황해의 법칙으로 유명한 황창규 KT 회장입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 글로벌 컴팩트 총회에서 낯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빅데이터 노하우 공유를 골자로 한 글로벌 통신사 간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통신사 CEO가 감염병 얘기를 한 것에 참석자들도 놀랐을 법한데요. 황 회장은 빅데이터가 인류를 위협하는 감염병 확산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2014년 한국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쌓은 빅데이터 노하우가 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 감염병의 국내 유입은 반드시 발병 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병 국가 방문자만 제대로 관리하면 감염병 발생 자체는 막지 못하더라도 국가 간 이동은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여행 패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세계 감염병 확산 경로를 추적,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죠. KT는 이미 정부와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차단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황 회장은 KT가 유엔을 통해 그동안 확보한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관련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개발도상국의 확산 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삼성전자 차장 재직 당시 반도체 메모리 용량을 1년에 2배씩 증가시키면서 황해 법칙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 경영을 국내를 넘어 세계로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박상구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권위의 훈장을 받았습니다. 양국 문화 교류와 항공산업 발전의 귀한 공로로 레지옹 도네르를 받았는데요.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제정한 이 훈장은 프랑스에서 가장 명예로운 국가 훈장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박 회장은 20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08년 인천과 파리 노선의 아시아나항공 취항을 성공시켜 양국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금호 아시아나 문화재단 이사장과 한국 메세나 협회장을 맡아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같은 음악 영재를 후원하는 등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는데 문화의 나라 프랑스가 이를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지난주 동생 박창구 금호 석유화학 회장이 부실기업업을 매입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자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죠. 작년 말 박 회장이 금호 산업을 되찾으면서 동생에게 화해 손짓을 보내기도 했는데 아직 앙금이 남아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구조조정으로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인데요. 이 노조격인 노동자 협의회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면서 마음고생이 커지게 됐습니다. 박 사장은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파업을 하면 회사가 은행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은 은행 관리를 직접 받을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요. 하지만 파업 등으로 자구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법정 관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노협 현판을 떼 박 사장에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사측의 자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의 표시라고 합니다. 노협은 본사 서초 사옥 앞에서 항의 시위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박 사장, 고통분담 차원에서 7월부터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 전액을 반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듯 보입니다. 직원들과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권호준 포스코 회장인데요. 이 도시락 간담회는 2년째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동 국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참석했다고 하죠. 권 회장, 최근 젊은 직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불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최근 세계적인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가 발표한 세계 철강사 경쟁력 순위 1위에 뽑히면서 7년 연속 수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시장 환경과 혹독한 구조조정 속에서 달성한 성과여서 더욱 값지다는 평가입니다. CEO와 밥 먹는 자리, 한국적 기업 문화에선 결코 편한 자리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은 높게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상생을 모색하는 자세, 다른 CEO들도 배워볼 만합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는 여기까지입니다.